자, 이번에는 우리 M 컬러링 프로블럼을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M 컬러링 프로블럼은 undirected 그래프, 무방향 그래프에서 이 각 노드를 색칠하는 방법을 찾는 문제예요. M개의 서로 다른 컬러로 만약에 어드제이센트한 볼타이스, 즉 인접한 그 정점에 대해서는 같은 색을 칠하지 않도록 색칠하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V1하고 V3는 인접하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같은 색이 아닌 다른 색으로 이렇게 칠을 하고, V4하고 V2도 얘들하고 인접하니까 다른 색을 칠해야 되는데 얘하고 얘하고는 인접하지 않으니까 같은 색을 칠해도 되는 이런 경우예요. 그죠? 그러면 이제 컬러가 하나, 둘, 세 개죠. 그죠? 그래서 얘는 3 컬러링은 가능하다. 그리고 총 6개의 솔루션이 있다. 6개의 솔루션이 나오는 거는 색깔이 3개니까 3팩토리얼. 얘한테 칠한 색깔, 얘한테 칠한 색깔, 얘한테 칠한 색깔을 서로 바꿀 수 있으니까 3팩토리얼이 나온다고 보면 되겠죠. 그죠? 그럼 이제 2 컬러링은 가능하냐? 안 되죠. 2 컬러링은 얘가 같은 색이고 얘하고 인접한 얘를 다른 색으로 칠하면 얘하고 얘하고를 만약에 이 색이나 이 색으로 칠하면 얘들은 칠할 수가 없죠. 인접한 버텍스끼리는 같은 색을 칠할 수 없다라는 조건에 위배되니까. 그럼 4 컬러링 가능하냐? 당연히 가능하겠죠. 그죠?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지금 할 거는 M 컬러링, 이 M이 주어졌을 때, 그리고 그래프가 주어지고 이 그래프 undirected 그래프 G에 대해서 이 M이 주어졌을 때 이거를 다 색칠할 수 있느냐 없느냐 라는 거를 묻는 문제입니다. M 컬러링 프로블럼. 근데 이 문제의 기원을 따져보면 이게 굉장히 재미있는 문제가 됩니다. 이게 이제 수학에서는 사색 정리, 포칼라 시오렘이라고 해서 굉장히 수학 분야에서는 중요한 정리가 하나 있습니다. 이 지도를 컬러링 할 때 이 지도를 4개의 색으로 다 칠할 수 있느냐, 사색 정리. 영국의 어떤 그 수학자가 벤 다이어그램 그린 그분한테 질문을 했어요. 내가 영국 지도를 색칠하다 보니까 이 4개의 색이면 다 색칠을 할 수 있던데 모든 지도가 다 그런가요? 이렇게 이제 질문을 했어요. 이게 수학적으로 풀어보니까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죠? 근데 이제 결국은 이 사색 정리, 사색 추측이 아니고 사색 정리라고 하는 거 보니까 증명됐다는 얘기죠. 그죠? 증명이 완료가 됐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 증명을 컴퓨터로 증명했다. 그냥 그 수학적으로 증명한 게 아니고 컴퓨터가 증명을 해버려가지고 이 사색 정리를 증명하기 위해서 평생을 바친 수학자들이 있는데 이 허무하게 컴퓨터가 이 증명 그 리스트가 뭐 수천 페이지, 수만 페이지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처음에 증명할 때 모든 그래프의 경우의 수를 다 따져가지고 이걸 컴퓨터로 풀어보니까 지금 우리가 배울 이 엔컬러링 알고리즘으로 백트래킹해서 풀어보니까 맞더라. 그래서 가능하다. 이렇게 증명해버린 거예요. 수학자들은 아름답지 않죠. 그죠? 그래서 아직도 수학적으로 사색 정리를 푸는 거에 도전하시는 분이 계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자, 그래서 이거를 이제 이 사색 정리의 최초 질문, 모든 지도는 4가지 색으로 컬러링 가능한가라는 거를 이제 그 그래프를 어떻게 바꿨느냐면 어떤 그래프가 플레이너하다, 플라너 그래프라는 거를 이제 정의를 해봅시다. 이건 뭐냐면은 어떤 엣지도 교차하지 않고 크로스하지 않고 평면에다가 그릴 수 있느냐가 이제 플레이너 그래프. 이것도 이제 응용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우리가 이제 그 그래프를 그릴 때 보면 그래프를 이렇게 그릴 때 보면 이제 평면에 그리면 교차하면 보기가 싫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교차하지 않는 방법으로 뭐 이런 그래프가 있다 그러면
이렇게 하면 교차를 하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렇게 그리면은 교차하지 않죠. 그러니까 이런 방법이 있느냐라는 걸 가지고, 근데 이제 내가 예를 갑자기 못 들겠는데, 어떤 노드가 있으면 이제 이렇게 하고 나면 이제 얘는 얘한테 갈 수가 없잖아요. 그죠? 교차하지 않고는. 그래서 모든 엣지가 크로스하지 않도록 그릴 수 있는 그래프를 우리가 플레이너 그래프라고 해요. 그러면 이제 모든 지도는 잘 생각해 보면 플레이너 그래프예요. 그렇죠? 왜냐하면 이제 지도에 이렇게 그렸는데 어떤 지도가 뭐 이렇게 구역이 이렇게 나눠져 있다면 이렇게 나눠져 있다면 요 영역을 하나의 정점으로 보고 인접해 있는 걸 이렇게 연결한다고 보면은 이렇게 연결하면 되죠. 그죠? 이렇게 연결한다고 보면 야구 얘도 살짝 인접하고 있나? 이렇게 인접하고 있다면 이렇게 그리면 되기 때문에 지도를 하나의 영역을 버텍스로 보고 하나의 엣지를 이 어드제이션트한 그러니까 인접하고 있는 두 영역을 연결하는 엣지로 보면은 이게 플라이너 그래프가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얘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연결하고 이렇게 연결하고 이렇게 연결하고 얘도 인접해 있으니까 이렇게 연결하고 또 이렇게 연결하고 이렇게 연결하고 얘하고 얘도 연결하고 이렇게 이제 하면은 이런 그래프가 나온다는 거죠. 아무것도 교차하지 않고 그릴 수 있었죠. 이런 거를 이제 플라이너 그래프라고 했을 때 그러면 이제 이 플레이너 그래프에서의 M 컬러링 프로블럼 문제를 풀어보면 이게 만약에 4 컬러링으로 모든 경우의 수에 다 이 플레이너 그래프의 모든 경우의 수를 찾는 거는 이제 우리가 다루진 않겠지만 어쨌든 모든 경우의 수를 다 찾고 M 컬러링 알고리즘을 적용하면 증명이 끝나는 거죠. 그죠? 그 4 컬러링을 적용하면 4색으로 모든 평면 지도는 그릴 수 있다. 해서 4색 정리가 탄생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얼마나 많은 방법으로 이 지도를 색칠할 수 있느냐. 그리고 그거를 이제 M개의 컬러로 색칠할 수 있느냐. 두 개의 영역이 서로 같은 색깔로 칠하지 않도록. 같은 문제죠. 그죠? 자, 그래서 이제 그래프 문제를 치환해 놓고 나면 이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뭡니까? 상태 공간 트리를 이제 생각하는 거죠. 그죠? 자, 이 상태 공간 트리도 만드는 게 뭐 크게 어렵잖아요. 이거는 이제 뭐라고 설명되어 있지만, 쉽게 말하면, 루트 노드에서는 아무것도 색칠 안 한 거예요. 그죠? 그런데 이제 어떤 영역을 선택을 해서 얘를 어떤 색깔에 부여를 했어요. 그러면 그 다음 영역 중에서 인접한 노드들, 그러니까, 네이버 인접 노드들을 방문하면서 얘는 얘하고 다른 색깔로 칠해야 되죠. 그죠? 그 다음에 또 인접한 노드들을 가는데 이미 색깔이 칠해진 거하고 인접한 거는 다른 색깔로 칠하도록 그렇게 상태 공간 트리를 만들어주면 됩니다. 그죠? 그러면 이제 이거는 이제 아까처럼 우리 그거 엔킨즈 문제처럼 리프 노드에 왔을 때 모든 색깔 이제 모든 노드 리프 노드에 오면 이제 모든 노드들을 다 칠해 준 거잖아요. 그죠? 이때 몇 개의 색깔을 칠해야 했느냐를 보면 이제 M이 우리가 주어진 M보다 작으면 이제 Yes가 되는 거고 더 많으면 No가 되는 거죠. 그죠? 자, 그래서 이제 프리닝 전략을 어떻게 가져가느냐. S에서 그러니까 FT 집합에서 시작해서 각각의 영역 버텍스를 방문을 합니다. V1 그 다음에 그 V1에 인접한 노드들을 방문합니다. 그 다음에 또 인접한 노드들을 방문합니다. 그 다음에 그 인접한 노드들을 방문합니다. 이 노드들을 방문할 때 난 프라미싱한 조건은 어떤 버텍스가 이미 칼라드 그 색이 칠해져 있기 때문에 이미 같은 색으로는 칠할 수 없는 게 M을 넘어서면 이제 더 이상 프라미싱 하지 않은 거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가지치기를 하려면 이 프라미싱 펑션을 어떻게 만들어야 될까? 그게 이제 고민입니다. 그죠? 자, 그래서 이거는 이제 바로 이제 이미 훈련을 많이 해봤으니까 바로 한번 살펴봅시다.
M 컬러링은 프라미싱 I 번째 노드가 I 번째 버텍스가 I라는 버텍스가 만약에 프라미싱 하다면 I가 N과 같으면 다 칠한 거죠. 그죠? 그럼 이제 솔루션을 출력하거나 저장하거나 하면 되고, 모든 컬러에 대해서 1에서 M까지 모든 컬러에 대해서 V 컬러 I 플러스 1에다가 컬러를 배정한 다음에 M 컬러링 I 플러스 1에 대해서 재교출을 했을 때 이게 이제 모든 서브트리를 방문했을 때 가능하면 이게 가능한 거죠. 그죠? 그럼 이제 상태 공간 트리를 다 방문하는 백트래킹 알고리즘이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프라미싱 하냐 안 하냐를 체크하는 게 까다로운데, 자, 이것도 이제 마찬가지로 sum of subset하고 비슷해요. WIJ가 저거 있고, 이거는 이제 그래프이기 때문에 인접 행렬 W를 사용을 해서 WIJ가 0이면 인접하지 않은 거죠. WIJ가 그 1이면 undirected 그래프니까 이게 1이면 인접한 거죠. 0이면 인접하지 않은 거고, 이건 adjacent한 거고, 이거는 not adjacent한 거고. 그래서 인접해 있는데, WIJ가 인접해 있는데 V 컬러 I하고 V 컬러 J가 같으면 어떻게 돼요? 같은 색깔을 칠했다는 얘기죠. 그죠? 그러면 false가 되는 거고, 같은 색깔이 아니면 true가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모든 J에 대해서 J를 증가시키면서 이 J가 I보다 작을 때까지, 즉 이미 이제 상태 공간 트리에서 이렇게 이제 넘어왔으면 이게 이제 I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기에 칠했는 거, 여기에 칠했는 거, 여기에 칠했는 거의 인접한 것들끼리 서로 같은 컬러를 칠해야 됐으면 얘는 non-promising하다, 이렇게 판단해 준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NMW에 대해서 입력이 NMW고, 그 다음에 V 컬러라는 거를 이제 글로벌 변수로 정의해야 되겠죠. 그죠? V 컬러. 그러면 이제 요거를 우리가 M 컬러링 제로 호출해주면 이제 스타트 노드가 M 이퀄 제로인 상태에서 넘어가겠죠. 그죠? 그리고 이거를 노드의 이 상태 공간 트리 노드 개수는 우리가 처음에 봤던 엔킨즈 문제하고 비슷하죠. 그죠? 만약에 M 컬러링이라면 2 컬러링이라면 이게 2가 되는 바이너리 트리가 되는 거고, M이 커지면 커질수록 이렇게 1 더하기 M 더하기 M의 제곱 더하기 M의 M승 되니까 M-1분의 M의 N승 마이너스 1. 그래서 익스포넨셜 하죠. 그죠? 그래서 마찬가지로 얘는 M 컬러링 문제도 M이 3보다 크거나 같을 때는 NP 완전 문제가 된다. 당시간에는 풀 수 있는지 없는지 잘 모르겠는데 아무도 발견하지 못했다. 자, 두 번째 문제는 해밀토니안 서킷 프로블럼입니다. 이것도 이제 우리가 알고리즘 공부하면서 굉장히 자주 등장하는 문제인데, 해밀턴 경로 혹은 해밀턴 회로, 이거는 이제 뭐하고 비교해서 알아두면 좋냐면 오일러 경로하고 오일러 회로하고 비교해서 알아두면 좋습니다. 결국 이 해밀턴 경로는, 해밀턴 회로는 나중에 TSP 문제로도 발전을 합니다. 자, TSP 문제는 이렇게 회로, 이것도 회로를 서킷을 구하는 거예요. 그죠? 처음에 출발점에서 출발해서 되돌아오는 회로를 구하는데 웨이티드 돼 있었죠. 가중치가 있었죠. 그죠? 그래서 가장 짧은 거를 최단 경로를 구하는 게 TSP 문제였다면, 해밀턴 경로는 그냥 있느냐 없느냐, 가능하냐 불가능하냐인데, 조건이 뭐냐면 모든 정점을 한 번씩만 방문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모든 정점을 한 번씩만 방문하는 건데, 오일러 경로는 뭐냐, 오일러 회로는 뭐냐. 그러니까 경로라고 하는 거는 모든 정점을 한 번씩만 방문해서 출발점에서 끝점 마지막까지 도착하면 끝이고,
회로라는 거는 여기서 다시 이쪽으로 와야지 되는 게 이제 회로가 되는 거고, 오일러 경로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다 방문하고 되돌아야 되는데, 이거는 오일러 경로는 모든 간선을, 엣지를 한 번씩만 방문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더 유명한 거는 오일러 회로죠, 그죠? 오일러 경로. 무슨 문제입니까? 처음에 오일러가 퀘네이스베르크의 7개의 다리 문제를 풀면서 모든 간선을 방문하고 되돌아올 수 있느냐, 오일러 회로, 혹은 모든 간선을 방문하고 이제 모든 간선을 한 번씩만 방문하면서 사용하면서 출발점에서 도착점까지 갈 수 있느냐, 이거는 이제 경로고 패스고, 이거는 회로, 서킷이 되는데, 그래서 결국은 오일러 회로는 뭐가 됩니까? 한 붓 그리기 문제가 되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있으면 요 정점 5개에 대해서 요 간선들을 한 번씩만 방문하는 요 회로가 존재하죠. 근데 이제 해밀턴 경로는 뭡니까? 모든 정점을 한 번씩 방문하는, 모든 정점 요 방문하고 되돌아가죠, 그죠? 간선은 사용 안 하는 게 있어도 상관없다는 거죠. 근데 모든 정점을 한 번씩 방문하고 되돌아가는 이 경로가 존재하느냐? 오일러 회로 문제보다 더 쉬워 보이지 않습니까? 근데 얘는 실제로 해보면 이제 오일러 회로나 오일러 경로보다 더 어려워요. 자, 해봅시다. 그래서 해밀턴 회로 문제, 혹은 이제 되돌아오지 않으면 해밀턴 패스 문제인데, 해밀턴 회로 문제에서는 커넥티드, 만약에 커넥티드 안 됐으면 어차피 여기 있는 그래프 노드에서 출발하면 얘까지 못 가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얘는 고려 안 하는 겁니다. 커넥티드 된 거였으면, 전체 커넥티드 다 돼 있는 이 노드에서, 그리고 언다이렉티드, 만약에 이게 다이렉티드고 다이렉티드면 이 해밀턴 경로 중에서 패스의 코스트가 작은 게 존재하겠죠. 그래서 TSP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죠? 자, 그러면 이제 이 회로는 어떤 출발 버텍스에서 출발해서 모든 버텍스를 한 번씩 다 방문한 다음에, 이거 샥틀리 원스 딱 한 번씩만 방문한 다음에 2번 방문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스타팅 버텍스에서 다시 끝나면 이게 회로가 서킷이 되는 거고, 만약에 요 조건이 없어지면, 요 조건이 사라지면 이제 해밀턴 패스가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이 해밀토니안 서킷 프로블럼은 yes or no 문제예요, 그죠? 혹은 몇 개나 존재하느냐, 몇 가지 경우의 수가 존재하느냐, 이렇게 이제 두 가지 문제가 있을 수 있는데, 기본 그래프에서 이 해밀토니안 경로를 한번 찾아보자는 거죠. 자, 먼저 밑에 거 한번 봅시다. 이거는 딱 봐도 얘가 그죠? 딱 방문하고 나면 무조건 다시 한번 와야 돼요. 2번 방문하죠? 그러니까 이쪽으로 가면 무조건 다시 한번 와야 돼요. 그러니까 여기서 출발해도 이렇게 방문하고 해밀토니안 패스는 있는데 되돌아갈 수가 없어요, 그죠? 왜냐면 이쪽으로 여기서 여기까지 연결하는 패스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이런 걸 우리가 미니멈 컷 아티큘레이션 포인트라고 해가지고 자료구조 시간에 배웠나 모르겠다. 이거 생략하는 교수님도 많던데, 넘어서 분절점이라고 하죠, 그죠? 이런 분절점이 존재하면 해밀토니안 패스는 존재하지 않아요. 해밀토니안 서킷은 존재하지 않아요. 얘 같은 경우에는 봅시다. 이렇게 방문하면 끝이죠. 그런데 이제 이렇게 방문해도 되고, 또 이렇게 방문해도 되고, 이렇게 하면은 이제 간선을 안 써도, 요 간선을 안 써도 방문할 수 있기 때문에, 이거는 해밀토니안 패스가 서킷이 여러 개 존재하죠, 그죠? 근데 한복 그리기 문제는 수학적으로 증명이 끝났는데, 오일러가 한복 그리기 문제는 그거 정점이 짝수인, 모두 짝수이면 무조건 어느 점에서 시작해도 가능하고, 짝수인 게 딱 2개밖에 없으면 여기서 시작해서 여기서 끝나는 회로밖에 없다, 뭐 이렇게
증명이 됐는데 해밀토니안 패스는 그런 수학적 방법이 존재하지가 않기 때문에 백트래킹을 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완전 탐색을 해볼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백트래킹을 적용하기 위해서 상태 공간 트리는 이제 뭐 쉽죠, 그죠? 아무것도 없는 데서 어떤 출발 노드에서 이거는 이제 아무것도 없는 게 아니고 이제 그 스타팅 노드가 처음으로 이제 뭔가 있는 거죠. 자, V1에서 출발하니까 V1으로 가서 그 다음에 이제 V2로 가고 뭐 V3로 가고 이렇게 쭉 가서 다시 V1으로 돌아가면, 그러니까 마지막 노드를 방문했는데 이 마지막 노드가 V1으로 갈 수 있는 경로가 있으면 이제 끝난 거죠, 그죠? 그러면 이제 전체적으로 n-1까지만 뎁스가 n-1인 경우에 끝나겠죠, 그죠? 자, 그래서 이 상태 공간 트리는 우리가 각 노드에서 레벨 0에서는 첫 번째 노드, 그 다음에 레벨 1에서는 이 스타팅 버텍스에서 갈 수 있는 다음 노드, 그 다음에 레벨 2에서는 그 다음 노드 해서 n-1번째의 버텍스에 도착했는데, 이 n-1번째의 버텍스가 다시 이 첫 번째 출발 노드로 되돌아갈 수 있으면 yes고, 되돌아갈 수 없으면 no가 되는 거죠, 그죠? 자,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이 백트래킹을 할 때 어떻게 프루닝을 해야 되느냐, 프라미싱 펑션은 어떻게 만들어야 되느냐, 고려사항이 이거죠, 그죠? 자, i번째 버텍스에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 i번째 버텍스에서는 i-1번째 버텍스, 이 우리가 지나온 이 패스의 i-1번째 버텍스에 인접해야 돼요, 그죠? 이것도 이제 인접 행렬을 이용해서 어드제이센트를 파악해야겠죠. 자, 그 다음에 이 n-1번째 버텍스도 어드제이센트 해야 돼요. 0번째 버텍스, 즉 스타팅 버텍스에 인접해야 돼요. 그래야지 되돌아갈 수 있잖아요, 그죠? 자, 그러면은 이렇게 패스를 구성해서 되돌아갈 수 있으면 이제 회로가 만들어진 거니까 이것이 해밀토니안 경로가 회로가 되는 거죠. 해밀토니안 서킷. 자, 이것도 이제 바로 살펴봅시다. 해밀토니안은 i번째 버텍스에 대해서 이 버텍스가 프라미싱 하면, 그리고 이 i가 n-1번째면 이 v 인덱스 i에서 1에서 v 인덱스 n-1을 우리가 경로로 쳐주는데, 이 v 인덱스는 역시 마찬가지로 전역 벤트로 사용해야 되겠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2번부터 n번까지 이 v 인덱스 i 플러스 1에다가 j를 추가해주고, 그 다음에 해밀토니안 i 플러스 1을 호출해주면 전체 탐색이 되겠죠, 그죠? 자, 그러면은 이제 여기서 프라이미싱 펑션은 어떻게 구해놨느냐. 자, 요게 이제 조금 복잡하긴 합니다. 자, n-1이면, 저 끝까지 왔다는 얘기죠. n-1이면 끝까지 왔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되돌아가야 되죠. 그래서 인접 행렬 어드제이션스 매트릭스 인접 행렬에 대해서 v 인덱스 n-1에서 v 인덱스 0, 이게 이제 출발 스타팅입니다. 스타트 버텍스로 가는 엣지가 만약에 0이면 난 프라미싱 한 거죠, 그죠? i가 0보다 크면, 즉 이제 스타팅 노드를 벗어났을 때는, 스타팅 노드에 있을 때는 뭐 바로 모든 노드에 대해서 가능하니까요. 근데 이제 i가 1보다 클 때는 v 인덱스 i-1에서 이 v 인덱스 배열에 이렇게 이제 이게 여기에 패스가 쭉 있겠죠, 그죠? 그럼 i-1하고 v 인덱스 i하고 i번째에서 i번째로 가는 i-1번째에서 i번째로 가는 노드가 경로가 엣지가 존재하지 않으면 이것도 난프라미싱하죠. 그러면 이제 이 두 가지 조건하고 이제 만족할 때 v 인덱스 i와 v 인덱스 j가 만약에 같으면 이것도 폴스가 되죠, 그죠? 모든 j에 대해서 v 인덱스 i 그리고 v 인덱스 j가 같으면 이게 폴스가 되니까 요 세 가지 조건, 요거하고를 만족해야 이제
true가 되는 거죠. 그죠? 프라미싱 한 거죠. 그죠? 자, 그렇게 하면은 어떻게 되느냐. 처음에 이제 v 인덱스 제로에다가 우리가 이제 그 루트 노드니까 우리가 v1 노드를 첫 번째 노드로 이제 출발 노드로 삼기로 했으니까 이렇게 이제 그 집어넣고 이 이제 해밀토니안 제로 호출해주면 이제 이게 그 v 인덱스 i에 이제 처음에 1이 추가됐겠죠. 그죠? 그 다음에 2를 넣어보고 3을 넣어보고 4를 넣어보고 쭉 이렇게 넣어보고 가능한 것만 남기고 이거는 엣지가 없으니까 남기고 엣지가 있는 거 4, 뭐 5, 7이 엣지가 있으면 4, 5, 7에 대해서만 프라미싱 하니까 이 4에 대해서 또 인접한 노드, 이온 노드들을 이제 따라 들어가는데 이 이제 패스가 따라 들어서 마지막에 갔는데 뭐 예를 들어서 이게 7인데 7과 1의 경로가 있으면 이제 해밀토니안 패스를 찾은 게 된다는 거죠. 그죠? 그러면 이제 넘버 오브 노드는 최악의 경우에는 모든 노드들이 다 연결되어 있다 그러면 1, n-1의 제곱, n-1, n-1의 제곱 이렇게 해서 이거는 이제 모든 정점들이 모든 다른 정점들하고 연결되어 있는 완전 그래프, 컴플리트 그래프에 대해서는 이제 이런 경우가 나온다는 거죠. 그죠? 실제로 스파스 그래프에서는 이까지는 안 나오겠지만 그래서 이제 이 경우에도 스파스 그래프라 하더라도 얘는 결국에는 NP 컴플리트하다. 즉 그 폴리노미얼한 텀의 단시간에는 아직까지 알고리즘을 못 찾았다. 그래서 익스포넨셜한 시간 복잡도를 가질 수밖에 없더라. 그래서 이것도 대표적인 NP 완전 문제입니다. 그죠? 만약에 이제 방금 얘기했지만 얘가 NP 완전이 아니라면 즉 당시간에 풀리면 일단 당시간에 다 찾아놓고 이 중에서 경로가 제일 짧은 거를 찾으면 되니까 TSP 문제도 풀리죠. 그죠? 이런 식으로 한 개만 풀리면 다 같이 풀리는 게 NP 완전 문제의 특성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번 시간에 M 컬러링 프로블럼하고 그 다음에 해밀토니안 서킷 문제까지 백트래킹으로 풀어봤습니다. 이번 시간에 이제 했던 것들은 여러분들이 이제 여러 가지를 해보면 N 퀸즈 문제가 가장 기본이고요. N 퀸즈 문제를 해보면 약간씩 특성의 차이는 있지만 이 나머지 썸 오브 서브셋이나 M 컬러링이나 해밀토니안 서킷이나 똑같고 뭐가 달라진다? 프라미싱 펑션만 달라지기 때문에 각각의 문제의 특성에 따라서 내가 이 문제에 해당하는 프라미싱 펑션을 찾을 수 있느냐 없느냐가 관건인 거예요. 그죠? 그거는 이제 여러분들한테 달려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번 주는 이걸로 마무리하고 온라인 퀴즈 문제 푸시고 그 다음에 온라인 과제 열심히 하시고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